봄철 산책, 여러분들은 풀이 많은 공원과 콘크리트 인도 중에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강아지 스트레스 푸는 데는 흙냄새 좀 맡고 노적하기 좋은 풀숲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자연이 최고인 줄 알고 무조건 풀이 많은 곳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반려동물 관리사로서 많은 이들을 케어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따뜻한 날 풀숲 위주로 자주 걷는 친구들이 콘크리트 산책로 위주로 걷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자주 구토나 피부 질환, 심지어 원인은 모르는 그런 심각한 감염병으로 좀 고생하더라고요. 좋은 공기 마시게 해줬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의학 통계와 응급실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봄철 풀숲과 콘크리트 인도는 우리 강아지들의 생사를 가를 만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팩트가 있었습니다. 따뜻해진 풀숲에서는 아이들의 목숨을 노리는 두 암살자, 바로 치명적인 감염병을 옮기는 진드기와 고소한 냄새로 유혹하는 맹독성 유박비료가 숨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팩트는 이 찰나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 아이가 무너지느냐 버텨내느냐를 결정짓는 진짜 차이는 결국 체내의 기초 면역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풀이 많은 공원과 안전한 산책로의 결정적 차이와 봄철 산책길에 숨은 진드기와 유박비료를 완벽하게 피하는 꿀팁, 그리고 흙냄새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철 면역력을 1초 만에 채워주는 비법을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봄 우리 아이들의 건강,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뽀로록 뽀로록.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아이의 목숨을 노리는 첫 번째 암살자, 바로 풀숲에 숨어 심각한 감염병을 옮기는 진드기입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데려간 풀밭이 순식간에 공포의 장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은 단순히 우리 아이의 피만 빨아먹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드기는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해서 심하면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바베시아증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뭔지 아시나요? 강아지 털에 붙어서 집으로 들어온 진드기가 우리 가족까지 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도 발열과 구토를 일으키는 쯔쯔가무시병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일명 살인 진드기병으로 불리며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무서운 감염병을 옮깁니다. 즉, 내 강아지의 목숨은 물론이고 집안에서 뒹굴고 노는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통째로 위협하는 아주 끔찍한 존재인 거죠. 게다가 다른 강아지에게 전염될 위험성 때문에 샵에는 출입을 전면 거절당해서 평범한 일상마저 올스톱 시켜버릴 수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과 달리 풀이 많은 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노릴까요? 강아지들이 흙냄새를 맡으려고 노즈워크를 하려고 풀밭에 얼굴을 파묻는 바로 그 찰나! 풀잎 끝에 대기하던 진드기가 스쳐 지나가는 다리 부근이나 킁킁대는 얼굴에 착 하고 달라붙어서 살을 파고듭니다. 피를 빨기 시작한 진드기는 1cm까지 빵빵하게 커져서 까만 콩처럼 변하는데요. 설채연 수의사님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죠. 진드기는 살을 짚기 편한 털이 없는 부위를 노리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 겨드랑이나 꼬리 아래 피부가 겹치는 일명 똥꼬 뚜껑까지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숨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까만 콩이 된 진드기를 놓친 채로 샵에 갔다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샵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옮길 수 있어서 입국 컷당하는 사례가 수두룩해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매달 병원에서 진드기 구충제 꼬박꼬박 먹이는데 괜찮지 않나요? 약 챙겨 먹이니까 풀숲에서 놀게 해도 알아서 죽고 말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구충제는 진드기가 몸에 아예 못 붙게 튕겨내는 마법의 방어벽이 아닙니다. 진드기가 아이의 피부를 물고 피를 빨아 먹어야만 그 안에 있는 약 기운이 퍼져서 서서히 죽게 되는 원리거든요. 즉, 진드기가 피를 빨고 완전히 죽기까지는 우리 아이 몸에서 살아가지고 붙어있는 채로 우리 집 거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자는 침대까지 그대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만큼은 애초에 진드기가 숨어있는 풀숲 산책을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콘크리트 산책로 위주로 걸으면서 풀밭에는 들어가지 않게 통제해 주시는 것이 내 아이와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산책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보호자가 폰 화면에 시선 뺏긴 그 짧은 찰나에 우리 반려견들이 풀숲 어디로 고개를 들이미는지, 바닥에서 도대체 뭘 주워 먹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봄철에는 정말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돼요. 따뜻해진 풀숲과 화단에는 우리 아이들을 순식간에 응급실로 보내버리는 두 번째 암살자, 바로 유박비료가 달콤한 냄새를 풍기며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박비료가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청산가리보다 무려 수천 배나 독성이 강한 리신이라는 맹독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해독제조차 없어서 단 한 알만 잘못 주워 먹어도 급성 구토에 혈변을 일으키고 심하면은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끔찍한 독극물이나 다름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비료를 먹는 걸까요? 피마자 씨앗의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드는 유박비료는 펠렛 형태, 즉 그 강아지 사료 모양이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냄새까지 깻묵처럼 좀 고소해서 노즈워크를 하다가 아이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그 맛있는 간식으로 착각하고 낼름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지는 3, 4월이 되면은 지자체에서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 곳곳에 이 비료를 듬뿍듬뿍 뿌립니다. 산책 중에 보호자님이 잠깐 핸드폰 보거나 다른 강아지와 인사하면서 한눈 판 딱 1초의 그 찰나 풀숲 냄새를 맡고 다니던 아이가 순식간에 유박비료를 삼키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피눈물 나는 사례가 매년 해마다 뉴스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죠. 그래도 건강하면 한 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리신 같은 강한 독극물은 아무리 튼튼해도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는 물론이고 독극물에 노출되었다가 천운으로 죽지 않고 살았을 때 그때 회복되는 능력은 개개인의 회복 능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몸이 어떤 위험에서 이겨내는 능력은 유전적인 것도 크겠지만은 후천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질병이든 독성 노출이든 생사를 가르는 어떤 사고든 모든 결과는 결국 두 축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외부 공격력의 강도, 얼마나 센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버텨내는 내 몸의 여력입니다. 제가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죽지 않는다라고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위기를 겪더라도 평소의 생리적 상태랑 관리 수준에 따라서 손상 정도와 회복 속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회복 능력은 구체적으로 3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애초에 병원균의 침입이나 손상을 덜 받는 막아내는 힘. 두 번째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도 장기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 버티는 힘. 세 번째, 위기를 넘긴 후 원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회복하는 힘입니다. 놀랍게도 평소의 후천적인 관리가 이 3가지 방어선에 모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책 중에 똑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도 어떤 아이는 훌훌 털고 일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낫지 않는 피부병이나 장염, 심각한 행동 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받죠. 심지어 유박비료 같은 독성 물질을 삼켰다가 천운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살아남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괴된 세포를 재생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은 결국에는 아이의 평소 체력, 기존의 염증 상태, 그리고 간과 장의 컨디션이 얼마나 잘 관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전이 전부다도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다 이긴다도 아니라 타고난 바탕 위에 후천적 관리가 실제 결과를 크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타고난 유전자가 약하면 어차피 관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매일 비싼 밥 먹이는데도 유난스럽게 또 간 건강, 장 건강 이런 거 따로 챙겨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타고난 체질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보호자님들이 사료만 먹이면은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위기를 버티는 몸은 기본 열량만으로는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특히 피부, 장, 컨디션이 자주 무너지는 아이들은 먹고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몸이 정말 필요한 게 채워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물론 매일 완벽한 자연식을 해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퇴근하고 산책 다녀오면 발 씻기고 말리고 집안일 하고 보호자도 이미 지쳐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어도 매일 식단을 완벽하게 챙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잡한 관리가 아니고 바쁜 보호자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장 건강은 컨디션이랑 면역 균형을 받쳐주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 관리에 더해서 유산균까지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들이 쉽고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영양 관리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의 회복력을 올려주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봄 산책 때 정말 위험한 2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게 아니고 작은 관심 하나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 아니고 우리 아이의 주변만 좀 잘 살펴주시고 영양만 좀 잘 챙겨주신다면 우리 견생들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저희 채널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또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세요.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리사 전민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